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이 10월에 신규 매물 급증으로 10년 만에 최고 재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10월 신규 매물 건수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1,572건으로 이로 인해 10월 말 기준 총 매물 재고는 32,339건에 달하며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매물 증가는 주택을 판매하려는 수요가 아직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몇 주 동안 매물이 급증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후 미분양 매물이 더 많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매물 재고가 증가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기스본으로 81.2%, 웰링턴으로 52.9%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7월 81만 6,796달러에서 10월 89만 3,357달러로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허가된 건축공사 총액이 연간 5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까지의 12개월 동안 허가된 건축공사의 총 가치는 268억 5,900만 달러로 이는 2023년 9월에 297억 4,100만 달러와 2022년 9월의 323억 5천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감소의 대부분은 주거용 건축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주거용 허가 금액은 2022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229억 6,300만 달러였으나 올해 9월까지 177억 3,200만 달러로 줄어들며 2년 동안 22.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주거용 건축 허가 건수도 2022년 9월까지 5만 732건에서 올해 9월까지 33,677건으로 줄어 2년 동안 33.6% 감소했습니다. 반면 상업용 건물과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허가 금액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2년 9월까지의 93억 8,700만 달러에서 올해 9월까지 91억 2,700만 달러로 2년 동안 2.8%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뉴질랜드 노동시장 지표에서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전문가 데이비드 하그리브스는 중앙은행이 놀랄 만큼의 큰 폭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표는 11월 27일에 있을 올해 마지막 공식 기준 금리 검토를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2024년 9월 분기의 실업률을 포함한 노동시장 데이터를 11월 6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예측은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상승폭이 금리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다음 기준금리 조정에 앞서 실업률 상승을 고려하게 될 유일한 시나리오는 실업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라고 하그리브스는 설명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8월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6월 분기의 4.6%에서 5.0%로의 실업률 상승을 예측한 바 있어 이번 수치가 이를 초과하는 큰 변화여야만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8월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중앙은행은 6월 분기 실업률이 4.6%였으며 이를 5.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매년 수천 명이 고용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관계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17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재작년에 1,970건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2021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중 1,352건은 중재에 회부되거나 중재를 지시받았습니다. 당국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용 분쟁은 5가지 주요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적 불만과 관련된 신청이 다른 유형의 불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당 해고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주의 행동이 직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불만이 뒤따랐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흔한 불만 사유는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국의 판단을 요청받은 사례는 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고용주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고용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반은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가 개별 가정 우편함 배달을 중단하고 클러스터형 우편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포스트와의 이해협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편 노동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안으로는 도시 지역의 최소 배달 빈도를 주 2회, 농촌 지역은 주 3회로 줄이기, 최소 우편 영업소 수를 880개에서 500개로 이후 400개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신규 주소에 클러스터 및 커뮤니티 우편함을 통해 배달을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배달 지점을 연간 최대 5%의 비율로 공동 배달 지점으로 전환하고 다음 검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2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3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92전입니다.